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 이론, 그 중에서도 음악 수능영예에 대한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임고생 때 정리했던 한글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헷갈렸던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그런 한글 파일인데요. 인강에서 부분 선생님께서 그 수능형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긴 하지만 인강 교재 구성 자체가 이론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저는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이 파일을 정말 아껴가면서 마르고 닳도록 기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 수능형 문제는 못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머리를 굴려서 풀 수 있지만 누가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싸움인 것 같아요. 인고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모두가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음악 수능형은 굉장히 사고 과정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하기도 쉽고, 또 한 번 실수할 첫 번째 주제는 당김음입니다. 당김음이 나타난 마디를 모두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았는데요. 고난이도로 가면 정말 고난이도로 갈 수 있는 문제이고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꽤나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제 생각에 임고에 그렇게까지 엄청 고난이도 당기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매뉴얼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저는 청킹을 입에 익혀놨는데요. 4가지 당김음의 유형,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쉼표에 의한 당김음, 악센트에 의한 당김음, 리듬에 의한 당김음, 이 4가지를 붓심앙리, 붓심앙리 이렇게 청킹으로 익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붙임줄, 쉼표, 악센트의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악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 일단 붙임줄이나 쉼표, 악센트가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유심히 보고 당김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어려운 리듬에 의한 당김음인데요. 이 부분은 음길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 강박보다 약박에 속하는 음표가 더 길면 또 샘열림이 바뀌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그 한 마디 안에서의 그 음길이를 잘 살펴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마디 앞에서부터 세지 말고 오히려 마디의 뒤에서부터 세면 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마디의 음길이를 파악하는 연습을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성찾기 문제입니다. 조성찾기는 워낙 기본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인강에서도 엄청 자세하게 다뤄주시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자신만의 매뉴얼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또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장조로 간주한다. 그래서 플랫과 샵의 개수에 따라서 샵이 붙어있다면 살려고 먹나봐. 플랫이라면 밤나무 가로수의 청킹을 활용해서 우선 으뜸을 찾습니다. 근데 이때 으뜸을 찾았는데 이게 다장조가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에는 그렇게 다장조처럼 쉬운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좀 다장조 같이 좀 너무 쉬운 게 나왔다. 그러면 더더욱 너무 쉬운데? 단조가 유력합니다. 단조 아님? 하고 바로 단조로 체킹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런 조성이 있는데 다장조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단조는 가단조. 조표가 없을 때는 다장조일 수 있고 단조의 경우 가단조일 수 있습니다. 플랫이 한 개 붙어 있을 때는 바장조일 수 있고 단조의 경우 라단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써놨냐면 이 강론책을 분석해 봤을 때 특히 자주 나오는 게 가단조와 라단조였거든요. 조표가 없는 것 가단조, 플랫 한 개인 게 라단조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검토할 때나 아니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참고 사망으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또 2단계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첫음과 끝음의 개이름을 확인합니다. 라로 시작하고 개이름 라로 시작하고 개이름 라로 끝나면 이제 단조가 되겠죠. 만약에 단조면 추가적으로 자연 단음계인지 화성 단음계인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화성 단음계라면 칠음에 샵이 있고 없다면 자연 단음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단조인데 가단조에 칠음인 고정 솔에 샵이 붙어 있다. 그러면 화성 단음계가 되겠죠. 샵이 있으니까. 이 예시로는 별빛 눈망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 라단조라고 판명이 됐는데 이 라단조의 칠음인 고정 도음에 샵이 없다. 샵이 없으므로 자연 단음계입니다. 자연 단음계 예시로는 별 보며 달 보며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 칠음은 그 각각의 조성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칠음이 뭔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름부터 음계를 쫙 그려서 칠음을 판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악 수능형 유형의 문제들은 느낌이 살짝 수학 문제, 간단한 수학 문제 또는 문과에서는 사회문화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떻게 푸는지는 알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도 어떻게 내가 해나갈 것인지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는 아주 핫한 주제인 화음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화음을 찾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마디들에 어울리는 화음을 찾을 때에는 이동도법을 사용해야 되죠. 이동도법을 사용해서 개이름을 보고 그 화음에 속하는 개이름의 전체 개수가 많은 것으로 따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실수했던 포인트가 전체 개수가 아니라 그 화음의 종류가 많은 걸로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종류가 아닌 개수로 따진다는 점, 여러분들도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개수가 똑같다면 강박에 들어간 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것으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장조일 때랑 단조일 때 그 화음의 개이름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빈출되는 것으로 단조에 딸림 화음이 있습니다. 단조는 화성 단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딸림 화음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음인 솔이 반음이 업이 돼서 미, 솔샵, 시 이렇게 개이름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화음을 오선보에 직접 그리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경우에 저는 무조건 일단 제가 먼저 기다란 오선보를 그려놓고 거기에 1음부터 8음까지 다 나열해 놨습니다. 이때 나열할 때부터 만약에 화성 단음계라고 하면 7음은 반음을 올렸겠죠. 그걸 주의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그 화음의 으뜸을 찾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으뜸 화음이면은 1음, 버금 딸림 화음이면은 4음, 딸림 화음이면 5음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빠르게 오선보를 그려서 그 해당하는 1음부터 8음까지의 그 음계에 해당하는 1음부터 8음까지의 음들을 다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피아노로 연주해라 문제인데요. 일단 피아노 연주는 고정도법을 기준으로 연주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건반이 조금밖에 안 그려져 있어서 원하는 걸 그대로 연주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를 낮춰주거나 또는 높여주거나 또는 화음의 자리 바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표를 주의해야 되겠죠. 조표도 항상 잘 반영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